어둠 속에 누워 초를 세며 오직 한 가지만을 기다립니다. 언제쯤 이 일이 끝날까? 당신은 좋았어? 라는 질문에 내면적으로 움츠러듭니다. 시나리오를 통째로 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 또다시 말이죠. 당신은 자신의 공허함에서 주의를 돌리기 위해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모방의 대가이자 침실이라는 무대의 주연 여배우가 되었지만 관객석은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심이 죄라고 배웠습니다. 좋은 아내는 희생적이고 베푸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칼 융은 이 도덕적 법칙을 뒤집는 지도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침실에서 당신의 사회적 미덕은 곧 불감증입니다. 당신이 착한 여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바로 당신의 본성을 거세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그림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성한 이기심이라 부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의식적인 살인을 저지를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 안에 편리한 착한 소녀를 죽일 것입니다. 당신은 그토록 세심하게 배려했던 그의 즐거움이 왜 부부의 성적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나쁜 여자가 어떤 생존의 필수적인 임무를 수행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기할 수 없는 진짜 쾌락으로 가는 구체적인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삶에 대한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편한 사람이 되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그림자 속으로의 몰입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잠시 멈춥시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목격자 없이 불이 꺼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직하게 바라봅시다. 가장 친밀해야 할 그 순간에 당신은 정신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방 안에서 가장 철저한 감시자가 됩니다. 당신은 연인이 아니라 완벽하고 지칠 줄 모르는 타인의 쾌락 관리자로 변모합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열정의 안개 대신 끊임없이 피곤한 계산이 돌아갑니다. 이 각도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 배는 충분히 집어넣었나? 숨소리가 너무 크진 않나? 그가 절정에 가까워졌나? 당신은 주인공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자신은 그저 그의 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이상적이고 살아있는 배경이 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가 자신을 훌륭한 연인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당신은 이 위태로운 연극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막이 내리고 호흡이 진정되면 가장 무서운 침묵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몸은 협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진 사용된 도구처럼 느껴지고 영혼은 얼음처럼 차갑고 찌르는 듯한 굶주림으로 움츠러드는 그런 침묵 말입니다. 당신은 그곳에 육체적으로는 있었지만 사실 그곳에 없었습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내면에 찌르는 듯한 공허함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장나지 않았으며 당신의 감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자연적인 결함이 아니라 잔혹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효과적인 양육 프로그램의 결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당신은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착한 소녀가 되어라, 편한 사람이 되어라, 남을 먼저 생각하라. 당신은 타인의 내용을 담기 위한 완벽한 형식이 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당신에게는 오래되었지만 유독한 메타포가 주입되었습니다. 여성은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담고 보존하는 신성한 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릇이 스스로 갈증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릇은 원하거나 움켜쥐거나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릇은 그저 채워지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릴 뿐입니다. 당신의 냉담함은 내면에 불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받은 사회적 훈련에 빛나는 성적표일 뿐입니다. 당신은 불감증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기부정이라는 수업을 너무나 잘 학습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가장 고통스럽지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역설에 도달합니다. 왜 사회가 악녀나 이기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여성들이 종종 최고의 오르가슴뿐만 아니라 남성의 가장 집요한 애착까지 얻어내는 걸까요? 그들의 성격이 나빠서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그들의 승리 비결은 사악함에 있지 않습니다. 비결은 그들이 주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 차이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완벽하고 베풀고 편한 여자가 되려고 애쓰는 동안 당신은 문자 그대로 방정식에서 자신을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혼 생활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직원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그를 돌보는 동안 사실상 방 안에 당신은 없습니다.
그가 들여다보는 거울만 있을 뿐입니다. 반면 악녀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녀는 현실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자신에게 맞게 구부립니다. 그녀는 침실의 모든 공간을 자신으로 채웁니다. 그녀는 침대에 서비스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무겁고 탐욕스럽고 살아있는 자신의 인격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남자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바로 이 존재감입니다. 그는 편리한 기능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위적인 자연의 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봉사를 멈추고 삶을 살기 시작하려면 우리는 당신 의식 속에 밟고 점잖은 거실을 떠나야 합니다. 무거운 열쇠를 쥐고 당신이 수년 동안 들여다보기를 두려워했던 정신의 어두운 지하실로 내려가야 합니다. 바로 그곳, 가장 깊은 곳에 당신은 자신의 탐욕과 건강한 공격성, 그리고 만족할 줄 모르는 동물적인 굶주림을 가두었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나쁜 것이라고 명명하고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멀리 숨겼습니다. 하지만 치유의 역설은 우리가 그것들과 만나는 것이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내면의 악마들을 가둔 곳으로 내려가 놀랍게도 그들만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길은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통해 있습니다. 잠시 형이상학에서 빠져나와 당신의 습관적이고 일상적인 변명들을 살펴봅시다. 당신은 이 냉담함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마도 당신의 목록은 뻔할 것입니다. 일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아이들이 내 진을 다 빼놔서, 우리는 기질이 안 맞아, 아니면 고전적인 변명인 로맨스가 부족해, 그가 촛불이라도 켰다면, 당신은 문제가 외부 상황에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당신은 비싼 레이스 속옷을 사고 남편을 놀라게 하는 10가지 방법 같은 기사를 읽고 휴가를 구원처럼 기다립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가장 호화로운 호텔로 휴가를 가더라도 이 내면의 벙어리 상태는 당신과 같은 가방에 담겨 따라갑니다. 촛불은 다 타버리고 속옷은 벗겨지지만 경직됨은 남습니다. 이는 당신의 진단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피곤한 게 아닙니다. 피로는 잠으로 치료됩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잠으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친 것이 아니라 차단된 것입니다. 분위기를 통해 불꽃을 되살리려는 당신의 모든 시도는 실패할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영혼의 깊은 마비를 새 속옷으로 치료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침실의 장식이나 파트너의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오로지 당신이 연기하기로 동의한 그 역할에 있습니다. 분석 심리학에서 이 숨막히는 역할에는 정확한 이름이 있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를 단순히 입구에서 벗을 수 있는 가면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년간의 사회적 훈련으로 피부에 문자 그대로 박혀버린 딱딱하고 보이지 않는 코르셋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좋은 엄마, 책임감 있는 주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이 코르셋은 거실, 학부모 회의, 친척들과의 일요일, 점심 식사에 딱 맞게 재단되었습니다. 페르소나는 안전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며 주변 모든 사람에게 편리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결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절망적으로 불임이라는 것입니다. 비극은 페르소나가 통제와 예측 가능성 위에 지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욕망의 시네로스는 통제를 증오합니다. 성은 본질적으로 혼란스럽고 축축하고 비이성적이며 원초적입니다. 페르소나는 미덕의 대리석 조각상이고 열정은 야생 짐승입니다. 조각상은 황홀경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저 아름답게 서 있을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신 영혼의 주요한 해부학적 문제와 마주합니다. 프랑스인들은 오르가슴을 작은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절정에 도달하려면 당신의 자아가 잠시 죽어야 하고 감각 속으로 녹아 없어져야 합니다. 키를 놓고 시면으로 추락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페르소나는 죽음을 공포스러워합니다. 못생겨 보일까봐, 이상한 소리를 낼까봐, 시나리오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합니다. 마치 난파선 조각을 붙잡은 조난자처럼 통제에 매달립니다. 이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체면을 잃는 것을 단 1초라도 공포스러워한다면 오르가슴이라는 작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착한 아내가 보초를 서고 있는 한 당신 안의 여자는 마비된 상태로 남습니다. 이제 멈추십시오. 바로 지금. 영상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소란을 잠시 멈추라고 부탁드립니다. 제 눈을 보고 잔인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 하나에 대답해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그 어떤 순간이라도 당신이 무언가를 탐욕스럽게 원했던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얻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몸이 떨릴 정도로 갈망했던 순간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냥 그것을 가졌습니다. 묻지도 않고 눈치 보지도 않고 주변 분위기를 살피지도 않고 사과하는 미소도 없이 말이죠. 그런 순간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대신 평범한 가족 저녁 식사를 떠올려 보세요. 접시에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예쁜 케이크 조각이 있습니다. 입안에 침이 고이고 당신은 그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손은 무엇을 합니까? 접시로 뻗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입은 착한 소녀의 성스러운 문구를 뱉어냅니다. 이거 더 먹을 사람? 당신이 먹을래? 아니면 아이들 줄까? 당신은 욕망을 자각하기도 전에 예의라는 재단에 그것을 희생시킵니다. 이제 끔찍한 사실 하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정신에는 칸막이가 없습니다. 부엌에서는 희생적인 수녀이면서 침실에서는 탐욕스러운 포식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디저트 한 조각 더 먹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면 오르가슴처럼 거대하고 이기적이며 온몸을 뒤흔드는 자원을 어떻게 스스로에게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케이크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즐거움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굶주리는 것에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이 비극의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식탁에서 물러나 인간 본성의 설계도 자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칼 융은 모든 생명체를 지배하는 법칙, 즉 피할 수 없는 양극성의 법칙을 설명했습니다. 자연의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자석은 플러스 극만 가질 수 없습니다. 뿌리가 땅속 깊이 뻗지 않으면 나무는 하늘로 뻗을 수 없습니다. 물리학이 중력을 요구하듯 정신은 잔혹할 정도로 균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착한 사람이 되려는 당신의 전략이 가진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밝은 페르소나를 열심히 닦을수록 낮 동안의 부드러움과 순응, 성스러움이 완벽할수록 반대쪽 극의 긴장은 더욱 끔찍해집니다. 선교는 본질적으로 점령, 침입, 공격, 이기심의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예의 바른 미소의 세계에 살지 않습니다. 당신이 성격에서 이러한 어두운 자질들을 추방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저 지하로 숨어들어 당신의 그림자를 형성할 뿐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처럼 이 공식을 기억하십시오. 낮에 당신의 미덕이라는 후광이 밝고 깨끗하게 빛날수록 밤에는 침대 발치에 더 짙고 차가운 그림자가 모여듭니다. 당신이 그토록 되기를 두려워하는 내면의 나쁜 여자는 적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 영혼의 구조가 신경증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필수적이고 구원적인 균형추입니다. 우리는 융심리학의 지성소, 두렵게 보일 수 있지만 해방의 열쇠가 숨겨진 진실에 다가갑니다. 당신은 섹스가 사랑, 부드러움, 배려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에로스는 본질적으로 문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에로스는 은은한 촛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불입니다. 우리가 에로틱한 그림자라고 부르는 것은 예의를 모르는 당신 영혼의 일부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삼키고 물어뜯고 취해지고 싶어 하는 당신 안의 고대 야생 여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레이스 커튼 뒤에 부끄럽게 숨겨둔 포식자의 본능입니다. 칼 융은 무섭지만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지옥에 닿지 않으면 그 어떤 나무도 천국까지 자랄 수 없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영적, 정서적 높이인 천국은 당신이 개인적이고 동물적인 지옥으로 얼마나 깊이 내려갈 수 있는지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오르가슴을 착한 소녀들이 사는 깨끗하고 밝은 장소인 페르소나의 천국에 입주시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오르가슴은 그곳에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묵윤실에서 질식합니다. 당신의 쾌락의 정점은 지하세계, 그림자와 흙, 땀, 통제, 불능의 세계에 거주합니다. 당신의 오르가슴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으르렁거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성녀의 좌대에서 내려와 동물적 존재의 진흙탕으로 들어올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여기서 신성한 이기심이라는 개념이 탄생합니다. 이것은 머리를 폭발시키는 역설입니다. 파트너와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잠시 그의 존재를 잊어야 합니다. 눈을 감고 공감을 차단하고 감각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를 폭발시킬 에너지원에 도달하려면 절대적으로 완전히 이기적이 되어야 합니다. 손을 잡고 떨어지는 게 편해.
여보? 라고 정중하게 물으며 시면으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통제를 놓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를 신경 쓰지 않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그가 가장 갈망하는 것, 즉 당신의 적나라하고 격렬하며 원초적인 힘을 그에게 줄 수 있게 됩니다. 안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나는 사회가 말하는 트로피 와이프였습니다. 두 아이의 완벽한 엄마, 가족의 혼란을 정리하는 뛰어난 관리자, 깨끗한 셔츠가 어디 있는지 항상 아는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침실에서 그녀는 마치 공장 야간주에 투입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그녀는 남편을 위한 완벽한 거울이었습니다. 적절한 순간에 신음하고 그의 욕망에 맞춰 움직이고 못생긴 행동을 할까봐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녀는 죽어 있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환점은 평범한 화요일, 기계적인 시나리오가 진행되던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안나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자신의 가식에 대한 구역질을 참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머릿속 착한 소녀의 목소리가 조금만 참아, 곧 끝날 거야 라고 속삭였지만 갑자기 깊은 곳, 바로 그 지하실에서 다른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자신의 잔치에서 굶주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그에게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멈췄습니다. 거칠고 날카롭게 말이죠. 그녀의 손가락이 뼈가 하얗게 될 정도로 세게 그의 어깨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공포로 오그라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화를 낼 거야. 나를 이기적이라고 할 거야. 하지만 사과 대신 그녀의 목구멍에서는 부드러운 속삭임이 아니라 낮고 권위적인 명령이 터져 나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닥쳐.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그녀는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것을 가져갔습니다. 안나는 남편의 얼굴에서 혐오감을 볼 것이라 예상하며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그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의 동공은 극한으로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편한 아내가 아니라 갑작스럽고 두렵고 황홀한 자연재해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안나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모든 시간 동안 그는 그녀의 순종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착한 소녀와의 관계에서 지루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고 굶주리고 무섭도록 진짜인 그녀가 이 방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나의 이야기는 영감뿐만 아니라 차갑고 끈적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배신감 어린 생각이 꿈틀거립니다. 그녀는 운이 좋았어.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편한 여자가 되기를 멈춘다면 나는 버림받을 거야. 이 두려움이 당신 문제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당신은 사랑이 당신의 좋은 행동에 대한 대가라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당신은 파트너가 진짜 당신, 복잡하고 탐욕스러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쓰고 있는 그 편한 가면을 사랑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가면이 벗겨지면 그 밑에서 괴물을 보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바로 그래서 당신은 모방을 선택합니다. 지극히 솔직해집시다. 당신은 쾌락을 연기함으로써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남성적 자존심을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의 언어에서 모방은 배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묘한 형태의 오만이자 배신입니다. 당신이 연기할 때 사실상 당신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진짜를 줄 만큼 훌륭하지 않아. 너는 감당하지 못해. 그러니 네가 안심하도록 내가 연극을 해주는 게 낫겠어. 당신은 그를 현실에서 배제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머릿속에 갇히고 그가 유령과 상호작용하게 만듭니다. 이 잔인한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연기할 때 당신은 그를 여배우와 침대에 홀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당신이 그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고독입니다. 당신의 이기심, 감각에 몰입하여 그를 잊어버리는 능력은 역설적으로 신뢰의 최고 형태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날아가게 둠으로써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 통제력을 잃어도 될 만큼 안전하다고 느껴. 남자에게 당신의 예의 바른 거짓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에게는 당신의 진실이 필요합니다. 설령 그 진실이 아름다운 신음이 아니라 짐승의 으르렁거림으로 표현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의 정직한 탐욕만이 그를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진짜 남자로 만듭니다. 우리는 이론이 끝나고 당신의 개인적인 진실이 시작되는 경계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실험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잠시 사회적 도덕이라는 조명을 껐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방에는 당신을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친구도, 내면의 비판자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당신의 본성만 있습니다. 눈을 감고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만약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쩌면 당신의 그림자는 절대적인 권력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을 취하는 동안 그가 꼼짝 않고 누워있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당신의 그림자는 복종을 갈망합니까? 누군가 강한 사람이 마침내 당신에게서 모든 움직임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당신의 단어는 침묵입니까? 모든 말이 사라지고 오직 몸만 남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굶주림입니까? 삼키고 물고 흔적을 남기고 싶은 욕망입니까? 심리학에는 고대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불린 것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의 욕망에 이름이 없을 때 그것들은 당신을 두렵게 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들은 당신의 힘이 됩니다. 저는 당신이 자신의 온전함을 받아들이기 위한 작지만 혁명적인 첫걸음을 내딛기를 권합니다. 지금 댓글로 내려가십시오. 회고록을 쓰거나 사생활의 세부 사항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의 비밀을 공유하는 안전한 원을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저 딱 한 단어만 적으세요. 당신의 내면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묘사하는 명사 하나. 권력, 평온, 게임 또는 탐욕이라고 적으십시오. 유튜버 알고리즘이나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하십시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당신은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그 부분을 물리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여성들이 쓴 수백 개의 단어를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어둠 속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그 단어를 적으세요. 침묵이라는 감옥에서 댓글창 한 줄로라도 그것을 풀어주세요.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고통, 좌절, 그리고 냉담함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를 요청합니다. 이것을 의학적 진단으로 보는 것을 멈추세요. 치료제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것, 그 막연한 짜증, 올바른 섹스 후의 허전함은 질병의 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크솔입니다. 융 심리학과 고대 신화에는 지금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그 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릴리스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아담과 똑같은 흙으로 빚어진 힘에 있어 동등한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래에 눕기를 거부했고 순종적인 갈비뼈가 되기를 거부했으며 타인의 편의를 위해 자신을 축소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길들지 않고 주권적이며 격렬한 불복종하는 여성성의 원형입니다. 당신이 신경증이나 문제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당신의 안락한 삶의 기초에 매장된 릴리스의 목소리입니다. 그녀는 착한 소녀라는 당신의 감옥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흉곽이라는 창살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녀가 소리 지르는 것은 당신의 가정을 파괴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질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발레리안, 명상, 여성성 강좌로 이 어두운 자매를 잠재우려 노력하며 수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불을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과제는 릴리스를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과제는 빗장을 여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병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의 야생 자매가 삶의 잔치에 드디어 들어가게 해달라고 지하실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방어를 멈추세요. 그녀는 당신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죽어가는 몸에 생명을 불어넣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릴리스를 신화적 하늘에서 설거지거리가 쌓인 당신의 지극히 현실적인 부엌으로 내려보냅시다. 왜냐하면 당신이 믿는 가장 큰 거짓말은 내 섹스는 내 일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침실이 고립된 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끔찍한 실수입니다. 당신의 리비도는 아이들을 재운 밤 10시 정각에 스위치를 켜듯 켤 수 있는 전구가 아닙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순종적인 하녀 모드로 존재했다면, 즉 봉사하고 뒤치다꺼리하고 비위를 맞추고 욕망을 미리 예상하고 침묵했다면 당신은 물리적으로 단 1초 만에 지배하는 여왕으로 변신할 수 없습니다. 정신에는 관성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인내심으로 이를 악물었다면 밤의 쾌락으로 신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르가슴으로 가는 길은 레이스 속옷을 사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왕의 아니오라고 부르는 가혹하지만 구원적인 기술을 익히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침대에서의 이기심은 당신이 낮 동안 아껴둔 에너지로 지불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몸의 잔인한 경제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자원은 유한합니다. 아이들, 남편, 동료, 집안일에 자신을 남김없이 나눠줬다면 머리가 베개에 닿는 순간 당신은 텅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줄 것이 없고 더 중요한 건 취할 힘이 없습니다. 당신의 쾌락에 대해 크고 탐욕스럽고 축축한 예를 외치기 위해 당신은 자신을 고갈시키는 모든 것에 대해 차갑고 단호한 아니오를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니, 저녁은 안 데워줄 거야. 당신이 알아서 해. 아니, 주말에 시댁 친정엔 안 갈 거야. 아니, 지금은 나를 위한 시간이야. 이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밤을 위한 자본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편안한 가구가 되는 것을 멈추세요. 가구는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다. 여왕은 하인을 시중들지 않습니다. 여왕은 침실에서 지배할 힘을 갖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지배합니다. 이제 이 영상 표지의 가장 도발적인 문구를 분석해 봅시다. 그를 물건처럼 이용하라. 압니다. 당신 안에 도덕군자가 지금 비상을 알리고 있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사람도 인격체인데.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당신은 잠시 그의 인격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멈추고 그의 몸과 상호작용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험을 제안합니다. 다음번에 침대에 눕게 되면 딱 10분 동안 자신과 정신적 계약을 맺으세요. 이 10분 동안 당신은 그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전적으로 내려놓습니다. 힘들지 않을까? 지루하지 않을까? 좋아할까? 라는 질문을 머릿속에서 끕니다. 이 10분 동안 관점을 바꾸세요. 그가 당신의 남편도 아이들의 아빠도 좋은 사람도 아니라고 상상하세요. 그가 자연이 만든 오직 당신 몸에서 엔돌핀을 최대한 추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최첨단 생체 기계라고 상상하세요. 그는 맥박이 뛰는 바이브레이터입니다. 그는 당신의 황홀경을 위한 운동기구입니다. 그는 도구입니다. 이것이 남자를 모욕한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그를 해방합니다. 남자들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착한 소녀들의 수수께끼를 푸는 데 지쳐 있습니다. 당신이 그를 물건처럼 이용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에게 명확성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몸으로 이끌고 지시하고 요구합니다. 당신은 그를 당황한 손님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변화시킵니다. 그가 장인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게 하세요. 믿으십시오. 도구는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도구는 자신의 용도대로 최대 출력으로 사용되기를 꿈꿉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에게 씌워진 나쁜 여자라는 유치하고 강요된 딱지를 영원히 떼어냅시다. 제 말을 들으세요. 당신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드디어 어른이 된 것입니다. 오직 아이만이 승인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성인 여성은 만족을 구합니다. 겁먹은 사람들이 성격이 더럽다고 부르는 것은 사실 성숙한 자율성일 뿐입니다. 악녀는 눈물로 씻어내야 할 모욕이 아닙니다. 공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기를 멈춘 여성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몸, 자신의 황홀경에 대한 진짜 가치를 알고 타인의 편안함을 위해 그것들을 헐값에 팔기를 거부하는 여성입니다. 악녀가 된다는 것은 거대하고 불편하고 맥박치는 나, 원한다를 신성한 사회적 그래야 한다보다 위에 놓는 전대미문의 대담함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회색빛에 대한 반란 행위입니다. 이 탐욕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감각에 대한, 권력에 대한, 깊이에 대한, 삶에 대한 탐욕을요. 당신이 원할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과한 여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몸이 자유로울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당신은 굶주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케이크를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오르가슴을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치심의 미로를 지나 하나의 단순하지만 빛나는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 긴 여정을 왔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희생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윤군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빈잔으로는 누구의 목도 죽여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겁먹은 두 반쪽의 결합이 아니라 강력하고 온전한 두 우주의 만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하세요. 당신의 신성한 이기심은 파트너에게서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선택할 때, 당신이 쾌락에 몰입할 때, 당신은 편리한 기능이기를 멈추고
살아있는 자연의 힘이 됩니다. 당신은 그에게 멸균된 순종이 아니라 원초적인 열정을 선물합니다. 당신의 진실하고 격렬한 쾌락은 당신들의 관계라는 신전에서 바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 밤을 상상해 보세요. 내일 당장은 아닐지라도 당신이 이 길을 계속한다면 그 밤은 필연적으로 옵니다. 불을 끄고 더 이상 숨길 것도 연기할 누군가도 없다는 것을 문득 깨닫는 밤 말입니다. 좋아라는 굴욕적이고 불안한 질문은 사라지고 뭔가 잘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공포도 녹아 없어집니다. 이 새롭고 쨍한 어둠 속에는 더 이상 예의 바른 거짓말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피부의 정직함, 숨소리의 무게, 그리고 절대적인 자유만 남습니다. 당신은 드디어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나쁜 여자가 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겁먹은 두 사람은 침실을 떠나고 오직 굶주린 두 짐승만이 침묵 속에서 서로를 찾아내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당신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전 세계 수천 개의 침실에서 여성들이 편리함이라는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을 배우는 첫 번째 세대일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출산이나 남편의 즐거움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한 신성한 원천으로 선언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에는 지금도 이를 악물고 끝없는 의무의 아니오를, 그리고 자신에게 조용하고 수줍은 예를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자매들의 군대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누구도 끌 권리가 없는 우리만의 불을 켜는 법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안전한 수면 위를 떠다니는 것을 멈추고 가장 깊은 곳으로 다이빙하고 싶다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하지만 경고해야겠습니다. 여기서는 좋은 아내나 완벽한 여자가 되는 조언은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편안해지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해지는 법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들여다보기를 두려워하는 영혼의 어두운 구석을 탐험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당신의 황금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두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오직 진짜 자신과 마주할 용기를 낸 사람들만을 위한 길입니다. 구도자들의 원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면에서 만납시다.